장동혁 대표 측을 취재해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동훈이랑은 하기 싫어. 예. 라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준석도 싫지만 그래도 이준석하고는 할 수가 있고 한동훈은 정말 싫어. 뭐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감지됩니다. 국민의힘도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1월, 2월 뭐 장동혁 대표 위기설을 주장하는 뭐 패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 체제로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저희 좀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지 예. 그리고 이 반감이 너무나 깊어서 좀 뛰어넘기 힘들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요 며칠 계속 질문했는데 네. 패널들이 알 것 같은데도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끈끈했던 사이가 그렇게 이제 원수 같은 사이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워낙 두 분이 친한 예.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 옆에서 보좌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장동혁 대표 생각도 나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서 참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또 지지하는 목소리도 듣고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언제쯤 다 계획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인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충북에 당원 교육을 갔는데 장동혁 대표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당 대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힘을 보태줘야 할 것입니다. 자, 개헌과 탄핵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뭐 개헌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그런데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한다. 김종일 기자. 네. 이거 어떻게 최근에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당원권 정지 2년 공고 징계 네.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렇죠. 중징계거든요. 예. 네. 장동혁 대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 사과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행동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왼손이 하는 방향이랑 오른손이 하는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대표적인 친윤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임명했고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결과가 됐잖아요. 사실 공천 받았다가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공천을 철회하는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아주 그냥 악연이죠.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저희가 오늘 인터뷰했는데 사감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사감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당내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당윤리위원장도 곧 그 성향의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처럼 메시지를 하면 과연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뭐 김윤 기자는 혹시 좀 다른 쪽으로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이런 언행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나 이런 건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본인이 곧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부터는 그 중도층 공략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석연 그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서도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진영 논리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변화하겠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내년 초에 시작될 그런 중도층 공략 전략의 시작이다. 이미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멘트, 그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설명을 장동혁 의원 측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젠가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민의힘 뭐 전현직 의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한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는 완전히 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얘기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전혀 반대의 장면도 포착됐었거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랑 예. 김문수 전 대선 후보죠. 랑 그 또 한 식당에서 또 러브샷 하는 그 뉴스가 또 밤늦게 나와가지고 예. 그 밤늦게 또 노트북 열고 또 전화기 열고 또 취재했었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쪽 양측 모두 전략적 제휴와 함께 이의제의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장동혁 대표 측을 취재해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동훈이랑은 하기 싫어. 예. 라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준석도 싫지만 그래도 이준석하고는 할 수가 있고 한동훈은 정말 싫어. 뭐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감지됩니다. 그 국민의힘도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1월, 2월 뭐 장동혁 대표 위기설을 주장하는 뭐 패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 체제로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저희 좀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지 예. 그리고 이 반감이 너무나 깊어서 좀 뛰어넘기 힘들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요 며칠 계속 질문했는데 네. 패널들이 알 것 같은데도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끈끈했던 사이가 그렇게 이제 원수 같은 사이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워낙 두 분이 친한 예.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 옆에서 보좌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지금 그 당시 대표가 네. 장동혁 현 대표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조언, 오랜 고언도 오랜 시간 그 누적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방책을 또 만들어 오고 여러 의원들 통해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 왔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결국은 본인이 그냥 다른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그때 인간적인 실망을 했다. 그게 이제 누적돼서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까지는 같이 하고 그 이후에 2, 3일 지나선가 확 돌아섰잖아요. 네, 갑자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계기로 해서 네. 돌아섰다. 예,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오면 또 확인하는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또 반박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동혁 대표 쪽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출연자는 김윤희 기자가 처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왜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근데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가 이 정치권의 격언인데 지금 두 사람 사이를 보면은 다시는 같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만났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네. 뭐 따뜻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경선과 관련해서는 좀 포지티브적인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상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뭐 이렇게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경호 기자. 네. 대통령이 한번 SNS에서 정말 일 잘한다고 해준 뒤로 그 민주당의 서울시장 나서겠다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뭔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지금 국면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아주 당황하고 이걸 가지고 뭐 왜 그러셨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렇죠. 거니까요.
정원호 구청장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대통령 SNS가 나오기 전에도 정원호 구청장은 어떤 그냥 그 직급에서 나오는 어떤 주목도에 비해서는 의외로 많은 주목도가 이제 생겼었죠. 일 잘한다는 성동구청장으로서 일을 참 잘한다는 기사는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를 내세울 수 있는 시점에 적절히 잘 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저번에 진행했던 그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잘 찾아서 자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뭐 지금 정원호 구청장만큼 전문가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SNS가 나오면서 그 계기도 나름 이렇게 뭐 실책 없이 일단은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도 대통령의 SNS 언급이 정원호 구청장의 인지도를 수직 급상승시키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후로 정원호에 대한 주목도가 확 올라간 건 사실이고 실제로 오늘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원호 구청장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정청래 대표 만나고 뭐 포지티브 경선 이야기 한 거 보니까 이게 참 정치인들 재밌어요. 출마 선언을 아직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출마하고 난 다음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오늘 그 만난 이유도 예. 제가 왜 만났냐고 했더니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그 당 지도부나 이렇게 만나서 먼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예. 또 정치권에서 예의이기 때문에 예. 먼저 만나서 말씀을 예. 드린 거다라고 예. 하는데 이것 자체가 출마 선언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냐라고 예. 했더니 다 아는데 그냥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참 그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이 좋은 정치인이라는 게 저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예.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면 방금 두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이 그걸 카메라로 찍고 라이브로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올려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그분이 그 정원호 구청장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행정의 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출마 선언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전 정지 작업을 찬찬히 살라미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출마를 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정원호 구청장을 돕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전화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터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터뷰 일정 잡는 게 또 쉽지 않아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게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저희도 다음 주 요청했는데 예. 지금 일정 잡는 게 조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한국일보도 좀 요청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한 1월 말 정도. 1월 말 정도로 아예 멀리 뭐 출마 선언 이런 건 아예 우린 신경 안 쓰겠다. 예. 저희는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요새 이제 문화일보는 진짜 네. 그 구청장 이렇게 돌아가는 기획 기사가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언제든지 편하게 통화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통화조차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SBS도 어떻게 좀 인터뷰해서 기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없고 저희가 그냥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밤 약속을 좀 잡아보려고 예.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전에 연락을 했어도 이미 내년 초까지 다 잡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으면 하는 거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정치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때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사를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가서 주로 여기 만나고. 김정현 기자랑도 같이 다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기사 서로 풀 잘 해주고 그래요? 뭐 서로 돕고 예. 도움 많이 받고. 예. 안 해줄 때도 있죠. 혼자 단독 기사라고 하면은 그냥. 얼마 전에 크게 당한 적도. 예, 알겠습니다. 그 풀 잘 해주시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또 기자는 재미죠. 작은 재미. 예. 다음 날 아침에 또 그게 팩트로 확인되면은 또 기꺼이 더 크게 받아주면 되는 거죠. 뭐. 예.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번 올려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업무 보고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됐고 오늘도 외교부 통일부 아마 금융위원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예, 사실 언론사 기자들은 노동신문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한 1년 반째 노동신문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예. 아직 종북주의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2017년에 통일부 출입할 예. 때는 저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은 볼 풀렸을 수가 거예요. 저 문재인 정부 때 풀렸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박근혜 근데 그 정부. 이전에도 통일부 기자들은 제가 90년대 말인가 그때 출입을 할 때도 그 실장이나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허가권을 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그 네, 맞습니다. 땅은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네, 지금도 통일부 기자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본다고 해서 종북주의자 빨갱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해서 뭐 그거 볼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본다고 한들 북한의 논리에 넘어가겠느냐. 우리 국민은 좀 주체적인 그 존재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국정과제냐. 그냥 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스타일에 공통되는 지금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죠. 하나하나 각 부처에서 이런 현안들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고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고 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이 좀 쉽게도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신년 업무 보고 쭉 보면서 기사도 아마 썼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선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점보다는 아슬아슬해 보인다라는 점이 더 컸어요. 예. 사실 업무 보고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정책 점검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그 이 생중계 업무 보고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참여자들한테 소비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장면 연출에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 생각하게 되고 예.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아까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거가 공직 사회에서 의사결정 구조랑 조직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 공무원들을 취재해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분명히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있다. 예. 우리도 그 대답할 수 있다. 안전한 대답, 예스맨만 양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크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이걸 해봤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탈모나 저 노동신문이 아니라 지금 환율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고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오늘도 금융위 상대로 해서는 뭐 주가 조작하면 다시 한번 패가망신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외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데 김윤희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장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제 정책이 흔들리고 예산도 흔들리고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과거 업무 보고 때도 사실 이런 일들이 다 비공개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사업이 다시 뒤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 본인이나 부처 공직자들도 이런 게 다 공개되면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신년 업무 보고를 일단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또 고민을 좀 하겠죠.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약간의 요구가 담긴 질문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부 입장을 그렇죠. 그 소신을 계속 지키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러한 토론이 오가는 모습도 그냥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는 아니다라는 네, 건 건강하게 또 보이죠. 예.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기자들의 현장 취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기자 오늘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조영진의 뉴스 있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